저는 킹보리 오리스포기 문제를 그냥 깊이 디테일해서 봤던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방청객 입장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당연히 이제 재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나 했는데 발표가 그렇게 나오고 결정이 그렇게 나오고 하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당황스러움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지부터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들을 매스컴이 달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달기 시작했고, 그걸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그 재개가 굉장히 뿌듯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수기민주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찬양과 축하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일하는 나라 하나에서 매년 2년마다 이제 그 시민의제 사전을 내는데 마침 그 해의 시민의제 사전 주제가 물과 원전이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해수 감소와 하면서 이제 원전 문제하고 같이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여론을 어떻게든 좀 바꿔내고 의제를 내고 하는 게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싹 이제 다 이제 배포가 되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글이 같이 이제 나갔었습니다. 이거를 쓰게 됐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당황스러운 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수기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 말고는 없느냐, 민주주의가 세상에 수기민주주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수기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기민주주의 말고 뭐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수기민주주의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이론가가 독일의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강의를 받았는데, 하버마스도 그런 이야기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몇 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의 공론장입니다.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데부터 이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파시즘이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민주주의 이론에 조금 천착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사람들이 싸우면 싸우지 말고 말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면은 안 싸우겠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로 하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귀결이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이 되게 교묘해지기 시작하면 말이 폭력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의 폭력들을 이제 벗겨내려고 하는 게 이제 토론이었습니다. 그게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 이제 심의하고 수기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으면 건강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다시 나치 같은 놈들이 등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 줬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언어가 얼마나 교묘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되게 순진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이 다 벗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말을 너무 신뢰한 거 아니냐 생각들이 조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공론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론을 전공했지만 주로 그냥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도 하거든요. 그렇죠? 말과 논리가 아니라 감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치 분노하고 공분 이런 것들은 논리는 통하지 않지만 정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성을 표출하거나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적 가치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민주주의가 무척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버마스도 그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서 최대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 프레임이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게
하버스가 그 시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사실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법학 책인데요. 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법은 훼손됩니다. 법은 이 두 균형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정당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충분히 수렴해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여과해서 제도로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이기도 하고 정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5.16포기 재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전 수기민주주의의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거 탈핵이나 아까 반핵이라 하셨나요? 반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론이 오래 진행되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이걸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멈추고 또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찰의 기회를 다시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고 그냥 한 번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토달면 안 돼 하고 이제 그 미디어에서 찬양하는 게 되게 불온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글 말고 원래 레디앙에 조금 먼저 글을 실었었습니다. 레디앙에 무슨 정치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재능 기준을 매달라 해서 그냥 글을 실었던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먼저 달린 댓글이 되게 이렇게 디스한 댓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달한 곳에 너희들이 너희 욕망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뒤집어야 된다고 너 욕심을 부리는 거냐. 너희가 무슨 진보냐. 팩! 이래 놨더라고요. 근데 수기민주주의 자체가 누구나 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멈추고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찬양 일색으로 끝나고 비판이나 토론이나 이 제기의 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기민주주의 흉내를 낸 사실 파시즘이다라고 하는 글이 제 글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도발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신들이 도달한 그 성과에다가 사실 제가 침 뱉는다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오히려 저 글에 침을 뱉으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첫 번째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공공성과 공론화를 조금 안 헷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론이 무조건 공공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웨펜틀리 카이트라고 하는 그 독일어가 말과 논의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치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는 것은 그냥 언론이나 정치 논리가 만들어 놓은 교묘한 프레임인 거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는 게 이제 탈핵이나 반핵운동 하는 분들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로 끝이 났거든요. 토론은 실컷 하고 다수결로 끝이 났어요. 요거는 일단 수기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수기민주주의가 왜 나왔냐면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폭력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수결이 그냥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손 많이 들면 그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등장한 게 수기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라도 가장 합리적인 게 나오면 거기에 손을 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약간 파시즘 효과가 났다는 게 흉내는 절차적으로 내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이재기나 싹 바뀐 채 다수결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앞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수기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전의 정치를 그대로 뒤집어서 적용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정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늘 근데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말싸움하다 보면 서로 다 잘났고 잘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합의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면 그때는 결정의 방식과 결정의 주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누가 결정했는지. 보통 이 주권 이야기할 때 결정하는 사람이 주권자거든요. 아주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든 결정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결정했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그 발언권이나 결정권으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지만 누가 이 정치판을 끌고 나가거나 이 힘의 판을 끌고 나가는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푸커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거 꼭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기 글로 잠깐 넘어가면요. 제 글이 요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 보시면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제 당황스러운 불만들 여기 적어놨고요. 가장 이제 쉽게 거론되어야 될 것이 여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중간에 진하게 이제 보시기 좋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구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고 서로의 논거 혹은 근거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조금 떨어져서 방청하는 입장에서는 그 탈핵 운동이나 반핵 운동하는 분들의 근거를 이제 도와줄 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독일에 뭐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 사상가인데요. 그 위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울리맥이라고 하는 사람,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그 책이 이제 성찰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저는 사실은 뭐 핵이나 뭐 에너지들을 수혜를 받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못 알아들으면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또 더 쉽게 설명해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구나. 이렇게 하는 은유들을 통해서 이게 쉽게 끌 수도 없고 아까 뭐 폐기도 맞죠. 폐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독일도 사실은 뭐 폐기와 관련된 기술이 발명되거나 보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문가들에 말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상을 사는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한 전문가들이 해설해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계속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 울리백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고급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과.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식의 토론회가 거의 이제 옛날에 막 TV에서처럼 막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그런 우리가 그 접근성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저게 얼마나 무서운 에너지인지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기본적인 지식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공론장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혹시 변형 프리온 기억나세요? 변형 프리온 기억나십니까? 가우병.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 철학 전공이거든요. 변형 프리온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하는 당대에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의 이야기들을 해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풍부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원전 좋은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툭 치고 뭐 핵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아니 뭐 겨울 뭐 난방도 하고 여름에 에어컨도 좀 쓰고 차도 뭐 전기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찬반 이야기들을 소위 이제 정보 습득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건 다 날아가 있는 상황들이었죠. 제가 이제 그 원전 문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저기 해수 담수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몰랐던 정보가요. 어떤 것이었냐면 해수 담수화는 공장에는 이제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희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손들어서 했던 말이
공장 사람들은 저걸 먹으란 말이야. 노동자는 무슨 위가 뭐 이렇게 뭐 탈핵 위냐. 그분들 이야기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아까처럼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해수 담수를 쓸 수 있는 그 공장지대 영역 안에 식품업체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쉽게 전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식품들이 또 누가 소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론에서 차단되어 있는 거죠. 공론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버마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 그냥 일반적 공론장이 굉장히 풍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공론장인데, 이게 거의 모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실 제도화된 공론장이 그 위에 이렇게 섬처럼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마른 저수지에 배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지 않았던 거죠, 배는. 그래서 그냥 기울어진 채로 처음부터 시작돼서 이게 공론이니 수기민주주의니 하는 찬양으로 새 정부의 그 입성을 이제 뭐 무슨 마치 이렇게 무슨 이벤트 하는 것처럼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장이 아니고 공론장 쇼, 시민민주주의 쇼였다는 불쾌감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나왔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못 믿어온데, 그래도 최소한의 신뢰를 하려면 이 정도 토양이 있어야 돼서 공론장 혹은 시민민주주의 혹은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장치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5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세 번째 문단인가요? 첫 번째 요소는 절차적 합리성의 원칙이다. 흉내만 내고 안 지켜졌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226페이지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보시면 개방성의 원칙이다. 이것도 안 지켜졌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누구나 나와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격 없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만들어놔서 충분히 수기가 된 다음에 제도 공론장이 작동을 해야 됐었죠. 사실 그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제도 공론장이었는데, 그 결정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열려있고 누구나 접근해서 누구나 정보를 얻고 누구나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 안 열려있었던 거죠. 넘어가시면 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7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 세 번째 줄인가요? 보시면 절차적 합리성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일정한 수준의 다수결의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황급히 이제 뒤에 토론문을 잠깐 봤는데 다수결에 대한 이제 항의가 적혀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기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되게 웃기게 된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문단인가요? 보시면, 이번 수기 과정을 통해 도달된 합의가 결국 비합리적 합의라고 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 왜요?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끝, 토달지 마. 아주 그냥 제가 대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물에 독을 뿌리는 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 말이 토달면 빨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론 해버리면 빨갱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오류를 우물에 독을 뿌리는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우물에 독을 뿌리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비합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27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구민주주의는 속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핵 문제나 원전 문제 가지고 토론하면 이거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게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이거 나오면, 반박하는 사람이 이걸 나오면 자기는 어떻게든 또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데이터 있다는 거고 저런 데이터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탈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수기민주주의라면
네. 이게 시간의 싸움에서는 계속 반론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뚝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성찰할 시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속도전으로 끝나버렸죠. 질주의 파시즘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느림의 정치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기민주주의인데 이게 안 지켜졌던 거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기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다라고 끝이 났죠. 그럼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그 뒤에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정치들이 있고요. 그게 아까 공감의 정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든 공감의 정치든 가장 문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발언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공공성이 인계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언권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엄청난 공공성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혁명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걸 쓰는데요. 최근에 여성들 발언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대화 아니죠. 증언이죠.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해서 해결하지 않죠. 아무도 대화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증언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아주 중요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정치판이라고 하는 이게 안 들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남자들의 정치판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튀어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탈핵의 운동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